자,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 여파에 대해서 강의 부탁드립니다. 자, 30년 이상 된 주택은 이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이죠? 어제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근데 그 문제는 안전진단이다. 이거는요,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재건축을 막는 요소 3가지는요,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그리고 재초안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때 재초안이 안 되더라도, 전매 제한이 되더라도 재건축은 계속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많은 재건축 단지에서. 근데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막혀서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됐던 거였죠. 그래서 요걸 풀면은 재건축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것이냐? 그럼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 얘도 풀고 얘도 풀었어요? 그리고 얘도 푸는 거죠, 이제. 근데 요게 재건축을 막는 여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을 막는 건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청약 경쟁률 떨어진 것, 즉 수요 감소죠. 그 다음에 2번째는 PF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걸 통과해서 된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으니까 잘 된다라고 하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홍보해달라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후분양하는 레미안 원펜타스 이런 곳 같은 경우에요, 후분양인데 오히려 싸다. 그러니까 사세요라고 하락을 말하는 사람들을 마저도 몇 명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주변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지금 뭐 안전마진이 얼마고 어쩌고저쩌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떨어진다는 생각은 왜 못해요? 그 가격도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인데. 그런 거고, 지금 보시면 요게 막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고분양가 때문에 청약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PF 문제 터지면서 공사비 올리려고 하고 있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저 공사비가 합리적인가. 그래서 분양 원가 공개를 해라, 요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얼굴 없는 분은 돌아섰어요.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더만 뭐 폭락론이 돈을 잘 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요, 분양 광고 하나 하는데 1000만원씩 줘요. 그분이 뒷광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 하락 이야기하다가 말 바꿔서 조회수 안 나오니까 폭락론이 돈 잘 번다 이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데,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강의료 벌죠? 수수료 벌죠? 그 다음에 광고비 벌죠? 본인이 그걸 못하니까 그런 거지. 본인한테 누가 광고를 주느냐,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얘기가 잠깐 샜지만 지금 막 그런 데까지 광고를 하는 거죠.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원가 안 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지금 막 분석할 때 막 땅값 올라가고 더 올라갈 것처럼 분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땅값이 떨어질 상황이 올 거예요. 그리고 원가에 대해서 시멘트 가격이나 철근 가격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인건비 올라가는 거 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인건비 올라가는 만큼 소득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소득보다 공사 쪽 인건비는 유독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분석해서 드렸죠.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절대 분양 받지 마라. 저희가 그 영상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앞광고. 전 뒷광고 없습니다. 앞광고. 대놓고 앞광고. 그러면서 건설사들이 참여를 안 하려고 하고. 자, 심지어는요, 지금 공공택지가 일반 택지보다 가격이,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오죠. 그래서 공공택지에 들어가는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3기 신도시 중에서 입지가 좋다는 창릉 신도시에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5년을 묵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입찰이 명명이 됐습니다. 자, 공양 창릉지구에 공급하는 첫 필지 매각 입찰에 나선 건설사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재건축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뭐 안전진단 통과 없어졌어요. 절차는 줄었죠. 다만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조합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랑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수죠. 그래서 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착공 후 준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건설사들이 분양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유입이 안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비용을 높이든가 아니면 재건축을 미루던가. 근데
요 경우를 선택하게 되면 가뜩이나 고분양가인데 재건축은 더 고분양가죠. 조합 이익도 챙겨야 되죠. 그런데 건설사 이익까지 챙겨주면은 이 분양가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래서요, 이게 재건축 그 안전진단 폐지 이런 것들이 재건축 완화 정책이 효과를 보는 시기는요, 바닥 찍고 상승할 경우, 이때는 재건축 완화 정책들이 효과가 크다. 왜냐면요, 재건축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수요들이에요?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비싸고 전세가가 싸죠. 왜냐면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가치는 반영이 되어 있고, 여기에 신축 아파트가 되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가치는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기는 굉장히 불편하죠. 수십 년 전 아파트니까. 그러면요, 전세로 살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저기를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건축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기 수요다. 투기 수요는 어떤 장세에 움직여요? 본, 벌 장세에.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갭 투기 수요랑 다르게 큰 돈은 오래 묵혀놔야 되기 때문에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위주로 많이 들어가요. 부동산 시장 오래 경험해서 큰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닥 찍고 상승할 때 재건축 완화를 해줘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이 있는 수요들이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거품이 껴서 10억인데 실질적으로는 정상화되면 5억이에요. 그러면 이 장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장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보다 2배 이상은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올라갈 여력이 있죠.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금리 영향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재건축이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되는데 평균적으로 8.5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들이 있으니까 바닥일 때는 상승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들어가죠. 결국에는 수익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요걸 토대로 일반 분양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이 많이 들어와줘야 수익이 되는 건데 고분양가를 하기 쉽지도 않고. 그래서 과거에 2014년 12월 31일에 재건축 완화 3종 세트가 나왔었죠.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부동산 3법이라고 부르는데, 분상제 폐지, 재초안 폐지, 그 다음에 조합원 3주택 허용까지. 요 부동산 3법이 나오고 나서 2015년에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일단은 재건축 아파트에 사람들 안 들어가요? 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최고가 대비 13억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올해 초가 아니고, 자, 80억 찍었다가 올해 초가 아니라 현재 7월에 80억 찍었다가 10월에 67억 찍었어요. 13억 떨어졌죠.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아, 그래도 법이 풀리면 다르지 않을까. 자,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비슷하죠. 근데 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 채 중에 두 채는 직전 거래보다 싸게 거래가 된다. 근데 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뭐냐? 쉽게 이야기해서 용적률 늘려주는 거예요. 용적률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용적률 높여주면 뭐하냐? 분양해서 비싸게 분양하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건축 완화를 통해서 재건축에 영향을 받았다면요, 안전진단 폐지보다요 이게 더 효과적이죠. 용적률 300%에서 500%로 높여준다는 소리는요, 재건축 안 될 곳들도 막 진짜 막 한 270% 이 정도 돼서 수익성이 없어서 재건축이 안 될 곳들도 재건축을 되도록 해주겠다는 소린데, 그러니까 지금은 재건축 시장이 탄력을 못 받는 시장이에요. 왜냐면 수요가 너무 없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없고, 이 가격대로 재건축을 들어가게 되면 신축 가격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법이 효과를 못 받는다. 다만 만약에 재건축법이 아예 효과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이 정상화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완화하는 저런 법안들이 나온다면은 집값 하락기든 상승기든 재건축이 먼저 주도한다고 그랬죠. 재건축 가격이 튀어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저 법의 효과는 지금보다는 가격 정상화 된 다음에 그때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